네, 지금 이제 6시 49분, 오전 6시 49분이고요. 향이람 매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향이람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삥 돌아서 평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걸로 보는데, 저도 향이람에 대한 기억이 거의 잘 나질 않습니다. 올라가면은 뭔가 조금씩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저 끝에 보이는 것이 일주문이고, 일주문을 향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기 현판이 보이시죠? 금오산 향이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계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짧은 계단이었습니다. 이제 저 일주문을 다시 한번 더 통과하겠습니다. 네, 평일날 오늘이 이제 목요일 오전 7시가 다 돼 가는데요. 사람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좀 내렸고, 저는 그 해와 달이라는 모텔 바로 요 밑에 모텔에서 잤는데요. 바람이 엄청 쳐서 창문이 떡깨져 나갈 것 같아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단 다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뒤에 또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죠. 네, 계단 끝에는 이렇게 웃고 있는 애기 동자상이 줄지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배치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일단 현대적인 조형물이고 배치긴 하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지나온 곳이 현대적인 조형물이 3개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 입을 막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는 형상이었죠. 그래서 팔 정도 중에서 뭔가 만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지 말고 함부로 듣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것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의 삶은 참 여러 가지니까 그건 또 각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고요. 이것을 찍는 이유는, 자, 글자가 보이시죠? 네, 등용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틀, 오늘이 목요일 아침 7시경이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이제 48시간 정도만 지나면 우리 쌤들은 시험장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시험장에서 교육학을 펼쳐보고 이제 전공역사 A 그리고 B형을 펼쳐볼 건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등용문이라는 글자처럼 우리 쌤들은 분명히 등용이 될 거고요. 그것도 아주 높은 점수로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것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향이람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곳이기도 하죠. 좁은 바위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일명 해탈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은 해탈문이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고요. 이 좁은 길은 보통 이제 한 명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야지, 왜 너가 저쪽에서 먼저 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서로 다툼이 생기고요. 결국은 지나갈 수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탈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실질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삶을 살다 보면 꽉 지어야 할 때도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탈, 버려야 할 그럴 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해탈문입니다. 이틀 남은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지식은 꽉 지어야 할 것이고, 거기로부터 오는 불안감은 내려놓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두운 느낌이고, 제가 말을 하면 소리가 좀 울리죠. 이 어두움,
험한, 네, 이쪽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또 밝은, 네, 새로운 세상이 나옵니다. 여기를 또, 네, 돌아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뭔가 조금 좁은 느낌이지만 충분히 조금 전에 해탈문보다는 조금 나은 느낌이죠. 제가 기억이 참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길 왔었긴 왔었네요. 그리고 제가 보통 답사를 다닐 때는요, 사전조사를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워낙에 뭐 아이들하고 수행평가를 한다 치면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그게 정론으로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조사를 하면 조사한 것 위주로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사를 다닐 때는 사전조사보다는 내 눈에 띄는 아름다운 것을 그냥 체크하는, 네, 그런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후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곳의 기도 도량을 다니면서도요, 특별하게 조사는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위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향일암 제일 뒤쪽이라고 볼 수 있는 관음전에서 바라보는, 네, 풍경입니다. 이런 바위들이 저는 왜 항상 멋있을까요?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나요? 바위나 나무처럼 살고 싶다. 아무리 굳센 역경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아주 가만히 버텨내는 그런 힘을 저는 좀 가지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좀 절에 다니면서 빌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가만히 있는 느낌이 저는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근데 참 저도 성격이 급하긴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네, 이 관음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 우리가, 네, 아주, 네, 선명하게, 글자가 작아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스님 이름이 있죠. 원효 스님 좌선대. 과연 그 괴승이라고도 불렸고 후세에,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스님인 이 원효는 여기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좌선을 했을 것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좌선을 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명상 좌선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앉아 있었을 것이다,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원효도 원효 나름의 여러 가지 득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뭔가 끊임없이, 네, 갈구하고 빌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 해탈을 하고 득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욕망이나 갈구하는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원효의 삶은 같이 살아갈 수는 없겠죠. 우리는 우리대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해를 바라보는 이 절, 또는 해를 머금고 있다고 하는 이 절, 향일암에서 오늘은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렇게 저는 빌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는 것 나오면 절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계속 동일하게 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스님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는 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마음이, 네,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르는 게 나온다고 해서 답답함에 또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아는 게 나와도 덤덤하게 풀어내시고,
모르는 게 나오면 또 모르는 게 나오는 대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 바위 같은 마음, 나무 같은 마음, 그게 제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향이람은 저 떠오르는 태양을 느끼시면서 네, 마치고 또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